네, 12주차 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4장에 있는 내용이죠. 2.4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다리꼴 적분법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의 기본은 원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이죠. fx에 dx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우리는 하한값이라고 얘기하고 b를 상한값, 그리고 fx를 p적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x는 dx라고 쓰는 거니까 적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한 것은 아래쪽에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라고 되면은 요거 계산하면 a는 해가지고 뭐 값 나오면은 그거는 면적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적분을 갖다가 우리는 수식적으로 손으로는 그렇게 쓰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랩이라는 함수, 트랩g라는 함수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구적법 해가지고는 사용하는 그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조이드라는 적분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다리꼴 적분법이라는 얘기인 건데, 원래 요거 면적 구하려면은 가늘게 이렇게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해가지고는 요거 전부 다 구해가지고,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차가 좀 많이 생기는 거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다리꼴로 이제 만든 거죠. 사다리꼴로 이렇게 사다리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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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쭉쭉쭉쭉 해가지고는 이 면적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처음에 사다리꼴 적분법으로 나온 함수가 그래서 트랩지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 함수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랩치라고 해가지고 x, y 이렇게 기본 구문은 간단합니다. 이때 x는 미리 정한 판들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배열을 넣어주면 되고요. y는 적분을 계산하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바로 보도록 할게요. 트랩지 함수 해서 수학적으로 p 적분 함수 sin x의 0부터 파이 구간을 적분한 값은 2이다. 트랩지 함수를 이용하여 적분을 실행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일단은 파이 구간 x 값을 갖다가 우리는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x는 해서 0부터 파이를 갖다가 뭐 0.2 아니지 뭐 180분의 파이씩 증가시켜 가지고는 파이까지 증가시켜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라인 스페이스 함수를 사용하래네.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 해서 몇 개를 쓸 거냐 해서 0부터 해가지고는 파이까지 아마 10개로 우리 예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인 스페이스 해서 이거를 x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x는 라인 스페이스 0부터 파이 그리고 10개를 이제 쓰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y는 sin x 쓴 겁니다. sin x 요거에 대한 y 값 x sin 값을 y에다 리턴한 거죠. 다음에 트랩g 해서 xy 에 대해서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을 이제 정적분을 해준 것이죠. 0부터 파이까지 판의 수, 즉 판의 수라는 얘기는 10개 10개 이 사다리꼴을 10개를 해가지고는 그 값을 면적을 밑에 있는 이 면적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랩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0부터 파이까지 10개 사용하면 판의 넓이가 10분의 파이이고,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면 사다리꼴 적분까지 더 정확해진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숫자를 갖다 증가시킨 거야. 10 해보고 150 해보고 190 해보고 했더니만 2라는 값이 딱 나온 거야. 적분하면 이제 2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와지는지 어디까지가 얘가 오차가 지금 1.999 나오고 얘는 1.9797 나왔으니까 오차가 있는 거잖아. 얘는 사실은 2는 아니잖아. 얘도 2는 아니고. 그런데 2가 나왔어. 언제 2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요 2가 나올 때의 이 판수, 사다리꼴의 이 판수가 몇 개인가 봤더니 트랩지라는 이 함수는 183개일 때부터는 사인 파이
대한 면적, 정적분을 갖다가 제대로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나왔었던, 사실은 매우 오래전에 나왔었던 정적분의 그 표현인 거고요. 정적분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쿼드라는, 쿼드러처 해가지고 직사각형 뭐 이런 뜻이죠. 렉탕귤라 이런 것처럼 쿼드러처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적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함수인 거죠. 얘는 이제 쿼드라는 함수가 있고 쿼드 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드라는 함수 쓸 수도 있고 쿼드 L 써도 되고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었던 트랩지하고는 이제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여기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 인티그랜드가 하나가 더 붙고요. 그 다음에 x, y는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쿼드 함수는 쿼드와 쿼드 L이라는 이 함수를 두 개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a와 b는 아까처럼 하한값과 상한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인티그랜드 피적분 함수를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법 볼게요. 쿼드 해서 사인 간단하죠. 0부터 파이까지 하니까 바로 그냥 x는 해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 10개를 넣은 다음에 y는 사인 x 이렇게 해가지고 트랩지 해가지고는 x, y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세 줄을 쓰느니 그냥 이렇게 하나만 써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한 단계가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사인 해서 이건 변수 없어야 돼. x 이런 값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쿼드 L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 0. 서로 이제 쿼드 L과 쿼드는 서로 알고리즘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쿼드 L은 로바토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발된 함수가 되는 것이고, 쿼드라는 함수는 심슨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함수가 되겠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법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랩지 함수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매트랩에서 야심차게 만든 거죠. 그냥 바로 인테그랄이라는 말의 약자 인트 써가지고는 적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이 심볼릭 적분이라고 하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인티저 이거는 수학 도구 상자가 있어야 돼요. 수학 도구 상자가 있어야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전에 매트랩의 설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매트랩을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볼릭 수학 도구 상자가 있어. 심볼릭 매스메티컬 툴박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데에서는 이런 걸 불법으로 사용하면은 이 매스웍스사에서 이제 IP 추적해가지고 회사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불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들켜지면은 최소 1억의 손해를 끼칩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퇴사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굉장히 회사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제공하는 거에 의해서만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매트랩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 명심하고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적분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건 집에는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예요. 적분 계산하는 함수명은 그래서 인테그랄의 약자 써서 인트라는 함수입니다. 기본 구문은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인테그랄의 약자 써서 int 쓰고 fx 이거는 이제 sin x면 sin x, 뭐 코사인 x면 코사인 x 이거 쓰면 되고요. a 상한값 하한값 해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좀 그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심볼릭 매스머틱 뭐 이렇게
x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x, 이 x는 또 변수명이에요. 입력 변수를 갖다 꼭 써줘야 돼. 안 써주면은 에러 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심벌릭 도구 상자가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요거만 치면 돼요. 이렇게 두 개만 쳐요. 한번 여러분들 직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도 요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면은 깔려 있는 게 아니야. 깔려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노력은 하지 말고요. 대신에 깔려 있으면은 요렇게 한번 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평가판 쓰죠. 평가판 한 달이 넘어서 난 또 한 번 더 하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평가판에서는 다행히 이 심벌릭 도구 상자를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해놨습니다. 심벌릭 매스머틱 한 다음에 입력 변수 x 요거 치니까 에러 안 떴어요.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변수를 갖다가 입력 변수를 x로 쓰겠다. 그래서 인테그랄 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를? 사인 x를 적분해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해가지고 정답을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있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매트랩이 이제 평가판 종료가 되었으면 익스파이얼드가 되었으면은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까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더만 20초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벌링 매스머틱 해가지고는 x 해놨습니다. 인테그랄 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했더니 답이 나왔고요. 이때 클리어 모든 데이터 지운 거죠. 그 다음에 심벌링 매스머틱 y 썼어. 그 다음에 인테그랄 사인 x라고만 썼네. 이거 입력을 y로 써야 되는데 x로 썼어. 그러니까 undefined 함수,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변수다라는 것이죠. x라는 것이. 그래서 x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받는 요걸 갖다가 심벌링 매스머틱 한 다음에 거기다 x로 써줘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벌링 매스매틱스 명령어로 사용할 변수들을 반드시 미리 지정을 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클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죠. 클리어 명령어 쓰면은 그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다 아웃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정한 명령어와 새롭게 지정한 명령 사이의 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리어 명령어는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수시로 클리어 시키면 내가 사용했었던 그 데이터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잘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큰 데이터가 아니니까 클리어랑 클로즈 그림을 갖다가 다 지우는 클로즈 명령어, 그리고 명령상 제일 윗줄에다 쓰는 clc 커맨드 클리어 커맨드라는 이러한 함수는 또 여러분들이 명령은 좀 제대로 쓰면 좋아요. 편리하죠, 보기가. 네, 오늘 12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3주차 1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좀 더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에 있었던 거 오늘 풀어줬는데요.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어봐 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